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긴급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료 대마왕입니다. 천연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동네 살림꾼이죠. 임미애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 김성진 도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오늘 일일 특별위원도 모셨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의 사건을 처음으로 취재하신 분입니다. 예천군의회 기초위원들의 해외 연수를 최초로 보도를 해서 요즘 아주 가장 바쁜 분인데요. 안동 MBC 이정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긴급 회의에 또 소집이 돼 주셨는데요. 이 위원님은 오늘 처음 오신 거잖아요. 사생결단 많이 보셨나요? 네, 간간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본 것보다는요, 취재원들이나 그 시청자분들이 야, 안동 MBC에서 그런 프로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좀 깐깐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잘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지금 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오늘 기자님이 두 분이에요. 네. 긴장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예,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전국에서 최초로 예천군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사태를 최초 보도한 이정희 기자님의 사인이라도 한 장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긴장 바짝 하고 열심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뜨거운 결담이 오고 갈 것 같은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예천군이죠. 좋은 이슈였으면 좋을 텐데 해외 연수에 가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비단 예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방문지였던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권모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안내해달라. 한 번도 안 되는데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버스에서 이제 폭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됩니다. 정말 연행까지 됐으면 국제적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겠네요. 제대로 아마 망신이 됐을 사안이죠.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심지어 박종철 의원의 경우에는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정말 끝까지 샅샅이 뒤져달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의원들이 단체로 다녀오니까 개인별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이 후기가 같습니까? 후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표절 검사 시스템을 돌려서 확인했고 다 나왔습니다. 네, 오늘 특별 일일 위원이잖아요. 이 위원님의 결단부터 듣고 갈까요? 셀프 심사, 셀프 탈당, 너무 늦으리. 얘기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다 알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천군의회가 요즘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아마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초의원들이 해외 연수에 가서 미국, 캐나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가이드를 폭행했어요.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는데 더 큰 문제는 군의회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그런 또 시도도 있었어요. 취재를 하신 분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방문지였던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권모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안내해달라라고 가이드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분은 저희 인터뷰에서 노래 부를 때 번호도 눌러주고 좀 도와주는 이런 여성이 있는 술집 좀 없냐 안내해달라. 보도 좀 불러달라 이렇게 한 번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이드의 말은 달랐고요. 한 번도 안 되는데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가이드의 얘기는 미국에서부터 캐나다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게 가이드의 증언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우스웠던 거는 이 가이드가 버스 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 수행 공무원도 있었고 여성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장난으로 해요. 넘어가려고. 예. 그다음에 호텔 그 방에서 밤에
문을 열어놓고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복도에서 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이 일본인 투숙객이 호텔 측에 좀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버스 안에서 그쪽에서는 버스 안에서 음주가 굉장히 엄격하게 좀 금지가 돼 있나 봐요. 버스 안에서 음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연수 4일 차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한 식당에서 술을 겸해서 저녁을 먹고 버스에 올랐는데 박종철 그 문제 의원이 좀 술이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누적이 돼 있었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불만이 누적돼 있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버스에서 이제 폭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정말 들을수록 점입가경이에요. 가이드 폭행한 것만 해도 나라 망신인데 호텔방 문을 열어놓고 술판을 벌이지 않나. 또 여성이 나오는 술집을 내려다 달라고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한 번이든 뭐 여러 번이든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한데 이 보도를 보고 많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도의원들이시니까 더 부끄럽고 참 접하기 거북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CCTV를 보면서요. 두 가지를 놀란 거죠. 하나는 그 뒤에 의원 두 분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이 주먹이 가해지고 난 뒤에도 그걸 제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가만히 앉아 계셨죠? 네.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 폭력이 가해지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결국 버스 기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말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의장이 일어나서 이게 좀 맞아요.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게 아무리 그 국내를 떠나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저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또 그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거짓말이죠. 신랑이 하다가 손으로 살짝 긁힌 거다. 그렇게 증언을 했었죠. 어떻게 봐도 긁힌 건 아니에요. 긁힐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떠셨어요, 김 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나가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저도 이제 의원이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묻느냐? 예천그 의회됐노? 특정 개인의 의원을 이름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의원들을 일컬어서 민의의 대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명예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원을 대변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됐다. 또 발생이 된 뒤에 어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째, 저는 사과가 솔직하지 못했다. 네. 예.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과라는 것은 담백하고 솔직해야 되고 정말 사과를 받는 쪽이 공감할 수 있는 사과여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과여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같이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잖아요. 근데 듣기로는 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폭행 사건에 굉장히 처벌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만류해가지고 일정도 많이 남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해서 연행까지는 하지 말자 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죠. 네, 예천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단순 폭행이 아니고 이제 상해 혐의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해외 연수가 당초 취지대로 그 비용이 쓰여졌느냐 이 부분을 또 좀 확인을 하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심각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가 문제가 아니고 캐나다 현지에서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때 가이드가 말리지 않고 박종철 의원이 연행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캐나다 형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유죄이고 또 기소가 될 수 있는 범죄고 형량은 최대 5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박종철 의원이 연행이 됐다면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토론토
검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폭행으로 연행이 됐기 때문에 구속 청문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아마 처리가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연행까지 됐으면 국제적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겠네요. 제대로 아마 망신이 됐을 사안이죠. 박종철 의원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이 된 상태죠. 아니죠. 탈당됐죠. 탈당을 한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문제인 상태고. 거죠. 네. 근데 박종철 의원이 당사자한테 사과는 했나요? 가이드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 본인이 이제 분노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단 한 번도 박종철 의원 개인은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게 저희가 보도 직전까지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임 의원님께서 보고만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해당 여성 의원의 이야기는 뭐라고 고개를 돌려서 의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요. 본인은 그때 말로 의장님이 좀 말리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희한테 또 알려왔고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현행 그 지방의원 해외 연수 제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무라는 의식이 없고 또 이 갑질을 하는 이 지방의원들의 자질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느꼈던 건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천 의원님은? 네, 저도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앞서서 그 결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프 심사 이 부분이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 권모 의원님과 이 박종철 의원과 통화를 수차례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일정 자체가 너무 빡빡했다. 그래서 불만을 호소했고 이것을 가이드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걸 변명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일정을 잡은 것이 그렇죠. 이 예천 군의원들이었고 심지어 박종철 의원의 경우에는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예, 본인들이 잡은 일정과 그리고 미국 동부와 캐나다라는 먼 거리, 한국에서 안동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상하고 사전에 숙지한 상태에서 연수를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준비하지 않았던 본인들의 책임을 가이드에게 좀 떠넘기는 태도가 실망스러웠다. 그 또 한 가지는 이 권모 의원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성접대부가 있는 곳을 요구한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뉘앙스였거든요. 네. 저는 뭐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해외 연수 일정을 의원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가는 거니까 의원들이 이제 짠다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 실은 여행사에서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를 우리가 이번에는 좀 멀리 가보자. 미국, 캐나다 가보자. 일정은 한 10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행사에서 이제 짜서 준 건데 이번에도 여행사에서 짜서 줬기 때문에 이 박종철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아니 일정이 왜 이렇게 빡빡하냐고 밥 먹고 좀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 5분 내에 버스에 오르세요 뭐 이러니까 이제 너무 빡빡한 거죠. 그래서 일정 이거 취소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이 9명이 연수를 갔는데 수행 공무원이 5명이 간 네. 거예요. 총 14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행 공무원이 5명이 왜 필요할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저희가 날카롭게 좀 지적을 해야 될 네. 부분이라고 근데 봐요. 수행 공무원이 9명의 의원하고 가는데 수행 공무원이 5명 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그렇죠. 알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가나요? 보통 1명 내지 2명이 가죠. 근데 그것도 저희 도에서 뭐 준비를 할 때는 직접 그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가거나 이런 일이 있고요.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은 의원들의 숫자가요. 4,016명이에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로 뽑힌 사람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막 여론에 보면은 의회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몇몇 사람의 일탈 행위가 제도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것까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좀 그걸 분리해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임 의원님 들어요. 말씀은 근본적으로 좀 네.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주요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일정을 쭉 보니까요. 여행사에서 짠 것 같아요. 딱 봐도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니고요. 이게 용인되는 게 사실은 공부하러 갔는데 관광지만 다녀서 어떤 공부가 될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 의원님, 해외 연수 꼭 필요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100% 원하는 수준의 공부만 하고 오라. 제가 봤을 때 아마 의원들이 해외를 이렇게 아니면은 욕심내서 가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그러는 가운데서도 동시에 뭔가 좀 배우고 오자 하는 기본 뜻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연수를 갈 때 보통 보면은 이제 기관 방문이나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모든 일정을 채우긴 사실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기관 방문, 시설 방문을 넣고 그 외에 그 지역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를 둘러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행을 해도 무엇을 보고 배우냐에 따라서 이것도 연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그냥 즐기고만 오는 것, 그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관광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을 돌아보고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도 연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인 돈을 들여서 가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무라는 거죠. 네. 공공의 성격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예산을 쓸 때 당초 예산 그 사업 계획 목적에 어긋나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엄밀히 말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처음에 해외 연수를 가겠다, 공부를 하러 가겠다라고 사전에 계획을 내고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하면 일반 지자체의 사업으로 치면 이거는 당초 사업 목적 계획과 달리 예산이 집행된 경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더 엄격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재작년에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 해외 연수가 좀 문제가 돼서 취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한번 이걸 살펴봤어요. 아, 그럼 해외 연수 가지 않는 의원은 없을까? 네. 살펴봤는데 그때 4년 동안 해외 연수 가지 않은 의원이 2명이 계셨어요.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가지 않느냐. 뜻은 이랬습니다. 선거 때 공약이었고 또 한 분은 제가 앉아서 공부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원들 스스로도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 스스로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좀 반성의 의미 그리고 공무를 집행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이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정말 끝까지 샅샅이 뒤져달라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지금 양 의원님이 지금 고개를 이렇게 푹 숙으셨는데 이 의원님의 결론까지 들어봤고요. 임 의원님의 결담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사건 이렇게 보면서 누워서 커도 콩나물이다. 누워서 커도 콩나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뜻일까요? 콩나물이라는 게 시루 안에서 자라잖아요. 똑바로 서서 크는 콩나물도 있고요. 누워서 크는 콩나물도 있어요. 의회라는 곳에 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의원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분이 도대체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의원이 된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지는 의원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역시 4년 동안은 의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씁쓸한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4년 동안 똑같은 의원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같은 의원이다.
같은 의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네. 해외 연수 논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비용 문제도 이 논란을 키웠어요. 14명이 갔는데 6천만 원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이게 9명 기초위원회 공무원 5명까지 했으니까 1인당 한 440만 원 정도 쓴 건데 이 말을 들으니까 해외 연수 도대체 얼마까지 쓸 수 있길래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다녀왔을까 해서 보니까 해외 출장비가 2017년까지만 해도 1인당 연간 200만 원을 기본으로 뭐 마이너스 25%에서 60%까지 선이었는데 임 의원님 이게 2018년에 기초의회 자율 권한으로 바뀐 거죠? 네, 막 바뀌었어요. 그럼 금액이- 2017년도까지는 정액제였고요.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가 그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국외 여비 요 세 개에 들어가던 돈을 한꺼번에 묶어서 총액 한도를 정해놓고요. 이 안에서 너희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의회의 특성에 맞게 써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량권을 주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의원 국외 여비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한 많아야 250에서 300만 원, 350만 원 요 정도 쓰이던 해외 연수비가 2018년도에는 500만 원을 넘어서는 기초단체가 생겼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예천 같은 경우에는 540만 원. 440만 원?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번 연수에 들어간 돈인데 네. 저희가 쓸수 있는 비용. 지방재정 전체 365 시스템에 해외 들어가서 출장 보면 여비로는 540만, 그렇죠. 540만 원. 원이. 이번 연수는 440만 원. 네. 네. 그 54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예천이 540만 원, 김천이 532만 원, 봉화가 520만 원, 영주시가 512만 원 해서 4개의 시군이 500만 원이 넘었고요. 뭐 그 외에 또 이렇게 200만 원대에서 이 해외 연수비를 책정해 놓은 시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게 가서 물론 비싼 돈 내고 가서 그만큼 받아오면 이걸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그렇죠. 있겠어요. 근데 네. 가서 놀고 오고 갔다 와서 내놓은 결과물이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요, 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돈은 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해외 연수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편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쪽에서 지금 일자리 뭐 여러 쪽에서 이제 복지나 예산 부족해서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못 주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더 투여를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인상 깊은 이 경북의 기초 지자체를 몇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2018년에 23개 시군의 국외 여비 편성안과 그리고 이걸 실제 썼는지 전수 조사를 네네. 했는데요. 안 간 곳이 6곳이 있었습니다. 있네요. 예, 상주, 의성, 청송, 청도, 고령, 울릉 이 6곳은 안 가고 이 편성됐던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어. 이유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임미애 의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의성군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 때 이미 공약으로 첫 해에는 국외 연수를 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런 의원들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계셨다. 그리고 7월에 당선돼서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면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익히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다. 그런데 국외 연수까지 갈 준비를 하고 다녀오는 거는 올해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가겠다. 라고 이렇게 얼마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람직합니까? 일하다 그런데 이제 바빠서 그거는 의선입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아마 말씀하신 시군이 애초에 계획을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간다는 전제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도 그 시간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있고 또 폭염이 끝나고 또 이렇게 연이어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실제 의회 의사 일정들을 쭉 1년을 쭉 놓고 보면은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경우가 한 2달 정도쯤에 가지 않으면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제 안 간 곳이 잘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방의회가 이렇게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갈 때 이미 수차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고민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 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정말 솔직하게 네. 해외 연수를 가서 이만큼의 돈을 쓸 가치가 있다라고 매번 느끼셨나요? 제가 의회 2006년도에 들어가서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유럽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둘러본 데가 프랑스, 독일, 스위스였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스위스에 가서 열병합 발전소를 도심 내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시설을 둘러봤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문제, 생활 하수 처리 문제 이런 것들 시설을 둘러보면서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했고 갔다 오고 나서 그 제가 보고 배운 거를 지역 신문에다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신문 전면에 1, 2면을 통틀어서 전면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아직도 그 당시의 연수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공개하고 나서 동료 의원으로부터는 좋은 평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연수를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해 느낀 점을 쓰고 발전 방향을 썼는데 그게 왜 좋은 이야기를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이정희 기자님이었던 것 같아요. 연수 간다고 막 굉장히 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인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네가 왜 다시 그거를 꺼내서 주민들한테 잊혀져가는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느냐 이러면서 네. 그렇게 뭐 좀 비판을 받았군요. 튀고 싶으냐 이런 비판을 이런 좀 거에 들었던 해외 연수를 간다고 이야기하면 네. 그걸 듣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그 자체가 그 내용을 떠나서 별로 가는 걸 탐탁해 하지 않는 쪽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숨기는군요. 알려지기를 바라죠. 안 알려지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국외 연수에 있어서는 단체로 간다는 거죠. 함께 목적하는 바가 있지도 않은 분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죠. 이게 문제의 저는 시발점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해외 연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오셨고 이렇게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면 필요한 건 어느 정도 저도 알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경북도의회에서는 지금 의원들의 해외 연수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을 좀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또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참 고민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연수 가기 전에 준비 단계 그리고 그다음 여행을 가는 실행 단계가 있고 그다음 연수를 다녀온 뒤에 정책 제안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농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준비 단계로서 이렇게 스마트 농업 쪽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자 해서 창주에 있는 스마트 농업 현지를 이렇게 현장 방문을 먼저 하고 갔다 온 뒤에 여기와 연계되는 쪽에 이렇게 나라와 현지의 기관과 또 민간 업체를 또 이렇게 보고 갔다 온 뒤에는 각 위원회별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수 보고를 PPT 발표를 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장님께서 아마 지난해 연말에 또 이렇게 기자들하고 어떤 간담회상에서 공무국외 연수를 가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운영위원장만 의원 한 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하겠다. 또 민간위원들 중에서 기자를 꼭 넣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네. 될 때 우리 옆에 계신 이정희 기자님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지 또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해주실지 그것 역시도 의문스럽습니다. 예. 의문스럽다고 하니까 답변을 네. 좀 해주시죠.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사실 의원들 스스로가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행사이든 아니면 연수기관이든 어쨌건 예산을 1인당 얼마 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 뭐 이거는 제가 좀 취재를 청 기자님이 해 주시길 바라는데 비용을 일정액을 주면 거기에서 얼마를 다시 돌려준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장부에 잡히지 않은 예산을 돌려주면. 리베이트인가요?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네. 네. 이 돈은 사실은 뭐 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데 이 개인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통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를 경북도 의회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금방 확인해 또 보겠습니다. 기자를 꼭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기자지만 뭐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 왔고 가끔씩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데 그 경비를 과연 기자들 스스로 부담을 할 것인가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의원도 그렇고요, 기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사명감을 갖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임 의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교각 사루에 우를 범하지 말자. 소 뿌리 잘못됐다고 그거 고친다고 소까지 잡아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담은요? 네, 지구촌 시대. 지구촌 시대. 네. 뭔가 희망적이긴 한데요. 지구촌 시대. 네, 희망적입니다. 그 앞서서 이정희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국외 연수를 다녀오지 않았던 의원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는데요. 네. 꼭 국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다. 지구촌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는 직접 몸으로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배우고 사전에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여행사에 맡기는 전문 연수 기관이든 여기에 일정 자체를 맡기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연수 제도는 유지하되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통과가 되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듯이 의원들에게도 나는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와 그리고 목적을 설명하게끔 하고 좋습니다라고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다녀와서는 다시 이걸 감시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3명 이상 갈 수 없도록 제한을 좀 둬야 된다고 봅니다. 세 명 세 명이요? 너무 사전 심사를 적어요. 두고 네. 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하자 이런 얘기인데 3명은 너무 적나요? 적어요. 근데 지금도 개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갈 수 예,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되어지면 아마 상당수의 의원들 현재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내심으로 선호하는 의원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경주에서 몇 해 전에 최초로 강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9월이었죠. 9월 경북도 의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해당 위원회 위원장과 또 위원분들이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주 지진이 나서 온 나라가 비상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으로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뭐 이렇게 글로 된 거는 한두 페이지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사진이었고 몇 페이지가 되지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가게 된 계기는 해당 위원 중에 자기의 지인이 베트남에 있었는데 그분이 여는 행사에 가기 위해서 이분이 초청장을 보내서 가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필요성을 과연 누가 인정을 하느냐. 심사위원, 국외 여행 심사위원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불편한 사람 선정하겠습니까? 저 같은 네. 사람 선정 안 하죠. 그래서 위원 선정도 조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들여다봐야 되고요. 엄격하게. 그 심의 자체를 시민들이, 주민들이 믿을 수 동의하기가 있을지. 어려운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뭐 기관 방문이라고 했는데 뒤에 플랜카드 붙어서 개인 행사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사전 프레젠테이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 보고서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내용이 부실한 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인터넷 보면 짜깁기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나고 글은 뭐 잠깐 쓴 건데 이거를 제재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건 뭐 의원님들이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해외 연수 갔다 와서 연수 보고서 누가 씁니까?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9명이 가는데 5명이 왜 가겠습니까? 이 5명의 그 목적은 그야말로 수행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쓰면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보통 그 전문 연수기관이 에서? 가서 가면 이 기관에서 전체 이제 대표 집필을 하게 하는 경우죠. 보고서 그 기관에서 보고서를 보고서를 그렇게 써주는 썼어요. 건가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하시죠. 네. 이 23개 시군 의회의 그 2018년도 국외연수 보고서
공개 현황과 그리고 그 공개된 보고서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역시 자료 대마왕이에요. 네, 그리고 23개 시군에 전부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이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고서를 쓰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국외 연수를 가기 전에 먼저 그 자기가 속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와 규칙부터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규칙을 대부분 다 어겼습니다. 경북에서 4개 지자체만 이걸 공개하고 있고요. 경북도의회의 경우에도 여행 계획서와 그리고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만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PPT로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해서 좋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그 결론이 이전에 경북도 행정부에서 다녀왔던 결론과 동일하고요. 심지어 그 경북의 모 기초의회 2군데는 심각했습니다. 의원들이 단체로 다녀오니까 개인별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이 후기가 같습니까? 후기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립니까?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년 전에 다른 기초의회에서 다녀온 후기를 그대로 뺏겨 쓰고 똑같이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표절 검사 시스템을 돌려서 확인했고 다 나왔습니다. 그 심표나 오타까지도 틀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도 시민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임 의원님이 왜 그걸 알렸느냐라고 하는데 이 규칙상에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계획서와 심사회의록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규정이요. 예.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요? 예, 다 제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돼 갑니다. 바꾸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대한 공개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구미시 의회였습니다. 예산도 편성돼 있고 다녀왔고 네. 이걸 다 공개하도록 규칙도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오후에 계획서는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보통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녀와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의원들도 까먹습니다. 까먹습니다. 네. 이걸 다녀왔으니까 공개해서 공유하자는 게 취지인데 구미시의 답변이 아직 작성 중입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공무원이 작성 중이거나 연수기간에 맡겼거나 했겠죠.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 토시 하나 이렇게 다 작가의 마음으로 네. 그렇게 감동적으로 작성하려고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근데요, 임 의원님, 지금 네. 해외 연수가 이러니까 폐지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늦었지만 다행인 건 정당별로 이렇게 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요. 사실 이 의회라는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나라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민 소환제를 도입하자.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견제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그 후보를 내놓은 정당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정당에 이 후보로 뛸 수 있도록 공천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발생하게 되면 그 정당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 내에 윤리위라는 것이 있어서 윤리위에서 그것들이 좀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회를 제외하고 조그마한 기초의회의 윤리위원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돌아서면 다 서로 안면 바치는 사이이고 네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 서로 다 알고 있는 처지인데 다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특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이런 수밖에 거죠. 없습니다. 밑으로부터의 어떤 감시 체제가 아니면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위로부터 어떤 통제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좀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보면은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박종철 의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본인이 자진 탈당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계를 냈기 때문에 정당이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꼼수 거죠. 탈당계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이럴 그거는 때는 이런 거죠. 아니 이럴 때는요 정당이 본인들이 공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탈단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책임을 다하라! 폭행 사실이 MBC에 보도된 직후 한국당은 박종철 의원이 탈당계를 냈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여론에 떠밀려 뒷북 사과를 했고 9일 만에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이 재입당을 못하게 영구 입당 불허 함께 간 한국당 군의원 5명은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꼭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들이 다 그런 내부적인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거예요. 박종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이니까 얘기하려고 지금 나온 뭐 거죠. 탈당을 했지만 네. 저는 이 좀 국민들이 힘들어야 된다. 좀 피곤한 일이지만 이번 그 예천군 의회 사례에서도 여론의 힘을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주민 소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종철 의원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소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지금 시스템 그리고 현재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의 여지 굉장히 암울한 거죠. 그래서 이 여론이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사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 해결의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 뽑은 기초의원들인데 그렇죠. 또 이렇게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뽑았는데 그들이 잘못하니 또 다시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기초의원 폐지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저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의원들의 결이 다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투쟁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쟁취한 거잖아요. 쟁취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맡겼는데 대표자들이 지금 국민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게 처절한 반성은 있어야 되겠다. 대신 이렇게 어렵게 얻은 불뿌리 어떤 지방자치 뿌리의 끝에 있는 기초의회를 폐지한다. 정말 이런 여론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의원들이 각성하라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네.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자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참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뼈아프게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걸로 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는 기초의원 폐지 여론을 지금 예천군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기초의회 폐지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기초단체장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잘못한다고 국회의원 제도를 국회를 해산시키면 독재 상태인 거죠. 이거는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의원들 활동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론은요?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꼭 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 세계가 아니다.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글을 검색하는 법을 좀 배우시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까요?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의 결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모든 의원님 일일 삼성하십시오. 정말 예천군 의원들이 이렇게로 인해서 생긴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정말 매일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일 있을 때마다 반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문제를 다 차치하고 이렇게 뭐 지방의회까지 없어져야 된다는 논란을 키웠던 건 아무래도 예천군 이 해외 연수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공분을 샀던 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기초의원들이 갑이라는 생각을 갖고 갑질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를 냈던 것 같은데 이 위원님 그럼 사태를 이 정도로 키운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가 저희가 최초로 보도를 하고 피해자 증언도 방송이 인터뷰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천군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걸 보면 뭐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물어봤죠. 왜 폭행을 했느냐? 폭행하지 않았다. 술도 마시지 않았다. 그럼 그분이
상처가 났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 그냥 이야기하면서 언쟁 중에 그냥 손짓을 하다가 긁힌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위손이셨나 봐요. 네, 손톱에 긁혔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보도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안내해달라라는 요구도 그 다음날 의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 없다고 하더라. 계속 이제 변명으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진위 여부를 캐기를 시작을 한 거고 저는 그 피해자로부터 모든 자료와 이야기 인터뷰를 들은 상황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럼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9.11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대하던 CCTV 동영상이 드디어 입수가 돼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는 처음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의 의미로 본인들의 의지를 발표를 했다라면 아마 제가 동영상까지 찾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시작이 어찌됐든 이 문제를 통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게 뭐 가래로 막을 걸 뭘로 막는다고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좋은 점은 주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의회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뽑아놨다고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예천군이 그 부채 비율이요.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의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동종 자치단체 평균이 1.08%인데 비해서 예천군의 부채 비율이 3.38%예요. 예천은 이렇다 할 특별한 산업이 없는 경우인데도 3.38%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신청사를 짓는 데서도 대단히 그 비용을 많이 들인 거고 또 이번에 이렇게 의회도 또 이렇게 사고를 내고 나니까 예천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군 의회를 또 감시하고 견제할 구조가 아니었다고 봤거든요. 이게 예천군 의회 구성 자체가 9명의 의원들의 구성인데 박 의원이 탈당하기 전까지 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고 2명의 무소속 의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북의 2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곳이 이 한국당과 무소속으로만 구성된 곳입니다. 이 예천을 포함해서요. 문경, 울진, 고령, 성주, 군위, 봉화 이렇게 있는데 이들 의회에서는 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 한 의회 내부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당 소속 또는 다른 정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있어줘야지 서로 감시하고 견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북의 기초지자체에서 이 선거 구조가 우리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이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마무리로 김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된다는까지 어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또 기초의원까지 해서 전부 하나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각자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해외 연수에 대해서도 아마 의회 차원에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다. 그 논의들이 국민들의 시각에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외 연수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3월 정도에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외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들과 연찬회를 했고
경북형 보육 시스템을 어떻게 촘촘하게 짤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연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고민입니다. 이게 이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가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정말 모범적으로 갔다 와서 주민들한테 우리의 활동을 보여줄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네, 조금 더 최근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밝히니까 네. 충북도의회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해외 모범 사례로. 네. 그래서 잘 다녀오셔서 모범 사례로 기억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도 좀 해외 연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도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네요. 전체 과정을 네. 뭐 백서식으로 좀 기록을 해서 이렇게 갔다 왔다 마무리까지 연수 보고서의 대상들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나 뭐 누구나 좀 접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좀 상세히 기록해서 백서로 기록해서 제대로 된 모범 사례를 보여주시면 그럴까요? 굉장히 네. 그 반가워할 것 또 같습니다. 충북도의회 알겠습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활동을 SNS에 올려가지고 다 볼 수 있게 그거는 했더라고요. 자신 있어요. 할 아. 자신 있고 저희가 준비부터 네. 주제를 매번 잡아서 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데 아유,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까지 다 네. 기록으로 다 남기시면 남겨서.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본인만 준비해서 다녀와서 공유를 하겠다 이 생각에서 좀 더 나가서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해놓고 나면 경북의 269만의 도민들 가운데 그 연수를 갈 지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을 만한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추가적인 정보도 얻고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한 걸 대신 물어봐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공개를 하고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도 예, 그 해외 연수가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가능하면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더 감시도 되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은 이런 거라고 봐요. 국민 개개인, 시민 개개인이 결국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개개인의 어떤 선한 의지들이 모아지면은 누구로 인해서 화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이번을 통해서 정말 하게 되네요. 네,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 오늘 특별위원으로 오늘 함께 하셨는데 특종 보도를 하면서도 참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셨던 거잖아요.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처음에 이제 지역 언론에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아내가 제보의 글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그런 사실 없다 하고 제보를 삭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때 바로 직후에 제가 이제 연락을 취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분이 저를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언론에 난 것들은 이제 박종철 의원의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박종철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이쪽은 이러고 이쪽은 이러고 진실 공방인 것처럼 기사를 썼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한국 언론 못 믿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좀 팩트에 성실하게 다가가려고 또 그런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분이 저희에게 최초로 또 유일하게 인터뷰를 해주시고 또 9.11 녹취록 또 신고 녹취록도 주셨고 CCTV 동영상도 저희에게 단독으로 제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한국 언론 문제 정말 여실히 좀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도 우리 지역 언론도 특히나 주민들이 좀 매 눈으로 좀 감시를 해야 된다. 정치인 못지않게 언론 감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사생결담은 이렇게 쭉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습니다. 다음번에 그럼 또 와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특종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네, 지역의 더러운 먼지를 털어줘야 될 의원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스스로 먼지가 돼서 안 좋은 인상을 주는 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죠. 하지만 일부러 먼지를 만드는 사람을 지역의 대표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민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생결단도 새로운 눈이 돼서 매서운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